김동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김 기자 첫 예. 소식은 마이클 리에 관한 거네? 예, 맞습니다. 네. 뭐 아마 아시는 분들 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좀 내려보시면 이제 사진이 있죠. 네, 예, 이분이시고요. 이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 연방 정부에서 한 40년 근무하신 분인데, 네,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중앙정보국, 예, 네. CIA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그렇게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 좀 그 표현을 좀 자제해달라 하셨는데, 네. 뭐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중앙정보국에서 40년 이제 생활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보는 한국에 대한 이런 판도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이 인터뷰를 이제 지난번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의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행사 차원에서 갔다가 이제 이분을 만나 뵙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단 첫 번째로 설명하신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고하고 싶은 일종의 직원이랄까, 3개 그 직업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네. 첫째는 이제 학자가 있죠. 예. 그래서 학자는 진실을 밝히는 의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자는 사실, 팩트를 밝히는 의무를 해야 되고, 정치인은 국익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종종 거짓말도 치는데 이런 것들이 용인되는 이유는 국익을 위한 행동을 나설 때 또는 국익을 위한 발언을 할 때 용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이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좀 제대로 결여가 되고 있다. 특히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국익을 위하지 않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이제 그렇죠. 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직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의 지금 사회에다 던지고 싶은 말씀은 예. 대한민국이 저지른 가장 큰 만행 그리고 가장 그 첫 번째 만행이랑 실수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의 생신을 챙기지 않는 것. 아하.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네. 건국일을 무시하고 이런 행태들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아유. 생신을 매번 챙기죠. 그렇죠. 그래서 2월 그 세 번째 월요일이 생신입니다. 그래서 아예 연방 공휴일로 되어 있고 이날은 이제 쉬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 생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런 행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에 다다랐다 라면서 이제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문제로 또 이제 한국을 좀 보셨을 때 네.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대부분 사실 기반, 그러니까 팩트 베이스로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악랄한 뭐 독재자, 뭐 유신이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이런 역사는 반드시 상황적으로 따져야 된다. 근데 상황적으로 따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미 민주주의가 다 성숙한 이 와중에 지금 저희들의 잣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다 보니까 독재니 유신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잣대를 동일하게 미국에 적용했을 때는 링컨 대통령도 악당이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4번 연임을 한 게 장기 집권이고 네. 예, 독재를 한 거나 다름없다 하면서 링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링컨 대통령도 노예제도를 폐지했지만 그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링컨도 마찬가지고 또 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노예가 300명,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도 노예가 600명. 그래서 이러한 전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황적 판단, 당시 분위기 또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아무도 건국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독재니 유신을 가지고서 계속 비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그 집권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상당히 지금 악랄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잘 알려지지 않고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평가하시기를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이 이승만 대통령을 천지자,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인물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평가하는군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이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조지 워싱턴 대학 이런 걸 그 우수한 대학을 다 나오셨고 그 대학에서 전부 다 하는 말이 본교가 배출한 가장 뛰어난 동무는 이승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조 왕조 518년의 업적보다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200배 많다라는 식으로 이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3대 건국 이념을 반드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첫 번째가 철저한 반공 정신, 네. 두 번째가 친미 외교,
세 번째가 기독교 정신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지금 대한민국 건국이 된 거고 민주주의가 잘 안착이 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지금 호도하고 잘못 알고 있는 와중에 지금 자꾸 이런 것들을 잘못되고 있고 네. 도리어 지금 김구를 띄우는 이런 행동은 상당히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김구가 주장했던 남북 합작이라는 것은 사실상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에 네. 김구를 띄우고 이승만을 거의 쓰레기 취급하는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은 1923년부터 반공 정신을 이제 길이 새기고 널리 이거를 이제 설파하셨는데 1991년에 구소련이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이제 고르바초프 그 대통령이 공산주의가 실패했다. 우리 구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잘못됐다라는 후회를 일종의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이분 말씀은 이거보다도 66년이 앞선 1923년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이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선지적인 분이신가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번에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유신이랑 독재를 자꾸만 뭐라고 하는데 당시 상황으로 한번 보자 말입니다. 당시 상황적으로 만약에 유신이 없었다면은 지금 이만큼 발전할 수가 없었죠. 만약에 단기적인 임기만 채우고 그만뒀다면 조금 발전을 하던 무렵에 바로 멈췄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만큼의 그 한각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 이런 것들은 상황적으로 합당한 일이었고 또 실제로 또 투표를 또 거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마을운동, 우리가 지금 개도국에다가 전파하는 정신인 새마을운동도 이게 전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아닙니까? 이거 지금 범국민적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자라는 이런 뛰어난 정신을 퍼뜨렸던 게 새마을운동인데 이런 것들의 이제 그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이런 주장도 하셨다 그러네요. 문재인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전자 개표기가 뽑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직 CIA에서 40년간 근무한 정보 첩보 분야의 베테랑이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는 예. 이거 근거 없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거 없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랬답니다. 자신이 강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 청중이 질문을 하기를 예. 그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가 뽑은 사람인데 좀 내버려 둡시다 이랬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딱 잘라서 하시는 말씀이 문재인은 우리 국민이 뽑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전자 개표기가 뽑았습니다. 라고 아예 딱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전자 개표기 문제도 과거부터 지금 문제가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 도입 시점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걸 수동으로 다 개표를 하다가 네. 개표기를 집어넣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지금 촬영된 영상들도 유튜브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네. 타인의 득표가 지금 다른 사람 걸로 자꾸 들어가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오류가 자꾸 벌어지거나 기계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중단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돌리는 기계들이 전부 다 중국산 뭐 레노버라든지 이런 컴퓨터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금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홍콩에서 지금 그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투표했는데 지금 반중국 인사들이 대거 지금 득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 그 홍콩에서 그 투표 방식을 보시면 수동 개표입니다. 지금 수동 개표를 하니까 지금 반중국 세력이 득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도 거의 홍콩도 만약에 이걸 뭐 개표기라든지 이런 전자 시스템을 썼다면 아유.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런 의구심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왔을 수 있죠. 예. 조작이 가능할 수 예. 있죠. 예. 그리고 심지어 또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만든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지금 공산국이라고 하는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같은 데서 구매를 원해가지고 가져가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얼마든지 자기들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협상법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하신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을 너무 좋다고도 했다가 또는 또 뭐라고도 했다가 또 항공모함을 갑자기 몰아넣다가 이게 정말 이게 갈팡질팡하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장사꾼이야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분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은 모두 손자병법에 착안한 것이다. 어허. 예. 그래서 이 손자병법에 4가지 지금 전략에 기한한 건데 첫 번째가 성동격서.
이미 북한도 자주 쓰는 전법인데 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참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이란을 때린다거나 이런 위협을 하다가 갑자기 IS 수장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동격서 성격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을 속이려면 아군도 속여라. 그래서 그래서 이분 말씀은 이 아군도 속이는 거에 속은 대표적인 인물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폼페이오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둘이가 지금 마음이 맞습니다. 마음이 맞고 둘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존 볼턴도 전반적인 방향성은 똑같지만 존 볼턴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국의 말을 안 들으면 무력을 써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 된다. 그게 존 볼턴이죠. 예, 그게 존 볼턴인데 트럼프는 이 부분에서 이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뭘 원하냐? 이 손자병법 네 번째인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전쟁. 그것을 이제 손자병법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이게 네 번째고 그 전에 이제 세 번째는 아군에게 계획을 그러니까 적군에게 내 계획을 숨기기 위해서는 혼란케 해라. 적을 혼란케 해라.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펼치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은 손자병법의 근거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인 트럼프 10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대표적 책은 손자병법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 지금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잠재력이 큰 게 북한이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 얼마든지 경제를 지원해 줄 테니까 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를 발전시켜 줄 테니 미국의 품으로 오라 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지금 나아가는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가고 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고 이러한 전략에 일맥상통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라고 이제 이 마이클 리 씨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극적인 전략을 알고 이제 궁극적인 전략을 소위 말해 좌익 세력이 간파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분이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장하신 것 중에 좀 특이한 거는 지금 김정은의 참수를 나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만약에 미군이 김정은을 참수할 경우에는 점령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개입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점령군이 되지만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을 미국 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평화를 해방한 평화 해방군이 된다. 그래서 향후 세계 질서에 있어서는 미국의 명분이 더 서는 거는 후자다. 그래서 참수를 반대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말씀은 미국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플랜에 의하면 통일된 한국의 경제력은 거의 미국과 맞먹는 세계 2위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라는 데서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통일 한국은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강국이 된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돌아가는 판단은 통일된 한국까지를 내다보고 남북 통일을 위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이클 리라는 분을 지금 단독 인터뷰한 거 아닙니까? 김동현 기자가. 예, 맞습니다. 마이클 리라는 분은 이제 40년간 CIA에서 첩보요원으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남북한 정보라든지 이런데 아주 40년을 CIA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예,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한국의 방송도 여러 번 나오셔서 아는데 이분이 마이클입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마이클. 이 연세도 근데 어떻게 인터뷰를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애국적 활동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분들과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의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이 참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그 만남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 주장인지 이분 주장인지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 주장입니다. 마이클 리 박사요. 미국에서 40년간 그 CIA 요원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분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미국이 지금까지 저지른 시행착오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얄타 회담으로 그러니까 소련의 스탈린을 불러들인 것이 첫 번째 미국의 시행착오다. 두 번째는 에치슨 라인을 만들어서 한반도에 좀 무신경적으로 나온 것이 미국의 시행착오. 세 번째가 북진 통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던 북진 통일을 하지 않고 휴전을 한 게 미국의 가장 큰 세 가지 시행착오다라고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시행착오를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도와야 되고 통일을 도움으로써 그 시행착오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된다. 그렇죠. 예, 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끝으로 말씀하셨던 이제 좀 특수한 경우가 세 가지 반대 철학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이거죠. 예,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 북핵 폐기 반대. 북핵을 폐기하는 걸 반대한다. 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특이하죠. 예. 특이하네. 예, 북핵 폐기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 예.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문재인 반대. 문재인 반대. 예, 세 번째가 통일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핵 폐기 반대가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이 말씀입니다. 북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는 집단이 아니다. 이 3대 세습을 통해서도 핵을 주구장창 진짜 주야장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게 너 죽을래? 아니면 북한 핵을 포기할래? 라고 물으면 북한은 오히려 죽겠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핵 폐기를 주장해서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대신 북한 체제를 폐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한 체제 폐기입니다. 레짐 체인지 또는 북한을 붕괴시켜라. 맞습니다. 이런 예,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면 북핵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다. 그러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김가의 세습에 의한 이 정통성이기 때문에 김가를 제거하면 북한 핵도 따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북핵 폐기를 주장하는 형태의 대화로 가지 말고 북한 체제 반대로 가라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재인 반대. 이건 뭐 이미 다들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란 칭호를 지금 붙이고 있는데 특히 지금 태극기 집회 세력, 그 다음에 이 범국민 애국 시민들이 하는 문재인의 뒤에 대통령이란 칭호를 붙이는 모든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예, 라고 지금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왜 그러냐? 여기에 대통령 칭호를 붙이는 순간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합법이 됩니다. 그리고 합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것이 위헌이냐? 이분 말씀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자,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뒤집어 씌운 제목이 뭐 뇌물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한 탄핵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이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합법을 만드는 셈이기 때문에 문재인 반대를 자기는 주장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전자 개표기가 뽑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마지막 통일 반대. 자, 이 부분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네. 아까 전에 그 트럼프의 통일 그 방향성과도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이분 말씀은 이겁니다. 통일을 하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북한이라는 대상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무슨 대상이냐? 100% 축출의 대상이다. 축출하고. 예. 축출을 하고 통일을 해야지 이 북한이라는 이 작자들을 상대하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통일을 위한 협의를 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상대 측의 그 논리라든지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동독이랑 서독도 양쪽의 그 합의점을 찾아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북한의 공산당 그 잔재 세력,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채로 다시 한반도가 뭉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지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 지금 현재 이 존망의 기로에 선 이 문제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어떠한 이념이나 이런 것도 남김없이 100% 축출을 하고 한반도를 통일해야지 이거를 합리적인 무슨 뭐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통일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주 제대로 분석을 하시는 분이네. 이분 맞습니다. 역시.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왔을 때 차기 지도자는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야, 뭐 애국우파가 주장하는 걸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는 분 같습니다. 마이클 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CIA에서 40년간 그 첩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맞습니다. 대북 파트, 그다음에 한국 지부 여기서 근무하신, 다시 말해서 한반도 전문가예요. 그런 분이 아주 쓴소리 겸 충고를 해주셨네요. 맞습니다.